아까 암호경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암호경제를 얘기할 때 주로 토큰 이코노미 많이 하죠.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인터넷 이코노미 또 쉐어링 이코노미, 토큰 이코노미를 구별해 보면은 기존의 그 디지털 경제에서 유사하면서도 많이 다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P2P고 또 제3자의 트러스트 어서리티가 이 토큰 이코노미에는 없죠. 이런 특성들이 있어서 이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과 또는 그 코인들이 이렇게 페이먼트, 액세스, 어떤 이 시스템에서 프라핏이나 요금, 피로서 나오기도 하고, 이 블록을 만들고 어떤 그 노드들이 이 거버넌스를 참여하고 그런데 역할과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간단히 한 번 더 이해를 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코인과 토큰 유지를 얘기하는데 저도 편의상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토큰과 코인보다는 플랫폼, 프로토콜, 인터페이스를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품 통화, 법정 통화, 암호 통화를 이렇게 발전해 오고 있는데 통상 그 법정 통화 내지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신용화폐, 전자화폐들은 교환거래, 가치척도, 가치저장, 가치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을 가면은 그런 거보다는 증명, 거래증명, 자산인증, 자산증명 기능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암호화폐 또는 블록체인을 바라볼 때는 코인과 토큰 기능뿐만 아니라 증명 기능까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합의 알고리즘의 대부분이 P를 시작하는 예가 여기 있는 것처럼 Proof of Work, Proof of Stake 다 P 시리즈가 무지 많죠. 그래서 실물화폐랑 비교를 하자면은 실물화폐는 우리 옆에 이거 US 달러를 뒤집어 보면은 뒤에 In God We Trust라고 써 있습니다. 실물화폐 진짜로요. 그런데 블록체인은 In Proof We Trust에서 이렇게 증명하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을 얘기할 때 물론 현재 수십만 개 있는 또는 코인마켓캡에 있는 한 5,300개의 크립토커런시 중에 소수는 불과 10여 개는 코인과 토큰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더리움은 코인이나 토큰이 아닌 플랫폼, 리플은 프로토콜, 코스모스는 인터페이스, 또 수많은 수천 개의 뎁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는 지금 전 세계가 CBDC의 엄청난 그 연구와 정책을 펴고 있죠.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화폐의 종류를 다른 탄에서 구분하자면 그 민간 쪽에서 데비카드나 체크카드, 즉 B머니, 그 다음에 알리페이, 엠페사 같은 E머니, 또 이 골드코인, 리브라 같은 경우가 이제 예상되는데 정부 사이드에서는 이제 법정화폐인 그 캐시 그리고 여지껏 저희가 논의한 그 블록체인 기반의 크립토커런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중간에 CBDC라는 거는 그 센트럴 뱅크 기반의 디지털 커런시를 얘기하는데 이 디지털 커런시는 기술적으로는 크게 중앙형으로 단일 원장, 허가형 문산 원장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대부분 중앙형 단일 원장을 추구하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허가형 문산 원장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따지자면은 엄밀히 말하면 허가형 문산 원장이 블록체인에 가깝고 중앙형 단일 원장은 유사 블록체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각국의 사례인데 아까 그런 방식 분류를 또 다른 방식으로 거래 결제용 또 소액 결정을 구분하면은 이렇게 캐나다, 싱가포르, 미국, 프랑스 등은 이 거액 결제용으로서 CBDC를 테스트 상황했고요. 소액 결정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이미 2, 3년 전에 그 은행 간 지급이체 모의 테스트를 끝내고 또
소액결제 모의 테스트도 2018년 9월 12일까지 실시했고, 현재는 증권대금 동시결제 모의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CBDC를 도입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이 경과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CBDC에 아까 제가 상품통화, 암호화폐, CBDC 이건 또 다른 방식이죠. 지역화폐인데 이것도 KT의 착한페이의 플랫폼에 탑재시켜서 어떤 그 지역의 그 자금을 가지고 거기에 매칭되는 토큰을 김포페이라는 방식으로 김포에서 발행한 지역화폐죠. 이것도 블록체인 기술을 썼지만 엄밀히 말하면 블록체인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블록체인 선도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 국가기록원, 방사청, 병무청 등 지방자치단체까지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 기반의 기록관리 플랫폼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온나라 문서 시스템, 기록관리 시스템이 문서를 생성하고 또 국가기록원에 이관할 때 보존 폐기하는 것을 그 진본성과 무결성을 확실히 하고 그다음에 기록 이관해서 정보 등록해서 이 블록체인 노드 참여한 노드들이 무결성을 증명해 준다면 이 관리자나 또 대국민들이 어떤 썼을 때 조회도 할 수 있고 또 이게 진짜 진본인지 검증해서 매우 유익한 플랫폼입니다. 참고로 이 정부 시범사업 때 대부분은 퍼블릭이 아닌 프라이빗 방식이죠. 이 같은 경우도 하이퍼레저 방식으로 이제 플랫폼을 구현했는데 정말 그 국가 차원의 이런 서비스들이 제대로 하려면은 하이퍼레저보다는 그 퍼블릭과 연동시키는 어떤 하이브리드 방식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020년 금년이죠. 금년에도 현재 여기 보시다시피 현재 10개의 과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금년 지금 4월 달에 이런 사업들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분산 신원 증명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인데 그거를 이제 한 번 더 보면은 경남도청에서 스마트 도민카드를 DID를 이제 방식으로 발급을 하는 거죠. 그렇게 발급해서 관리하면은 그 경남도청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뭐 도서관이라든가 어떤 경남도청에 쓸 수 있는 유용한 시설에 별도의 그 신분증이라든가 거기서 만든 증이 필요 없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데서 신원증명 받은 거를 제시하면은 훨씬 그 발급하는 일도 없어지고 간편하고 확실하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유용한 서비스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금년 내에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술적인 현안들을 제가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거의 이제 끝물이 왔습니다. 저는 블록체인의 다른 측면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블록체인이 초신뢰를 추구하는 건데 또 다른 측면에서 큰 문제가 거버넌스랑 생명력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거버넌스 문제는 보시다시피 이 탑10 기업들의 마켓 셰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2019년 탑10 기업 중에 플랫폼 기업이 7개인데 사실 제가 2009년에는 2개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7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탑20 중에 탑5가 차지하는 게 66%고 또 전 세계 상위 1%가 부의 4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심화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거버넌스 문제를 관리해서 독과점이 시행하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거버넌스 문제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 얘기해야 되지만 이 독과점이 왜 생기냐면은 플랫폼화 되면서 플랫폼을 무기해서 소위 양면 시장을 쓸 수가 있고 또 디지털 경제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효과, 수학 체증 법칙이 작용되죠. 규모 경제. 그 다음에 어떤 그 동일한 플랫폼에서 한 사업자가 여러 가지 플랫폼을 쓸 수 있는 멀티호밍 문제도 이 독과점을
강화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독과점이 심화되고 승자 독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게다가 인공지능까지 들어가 버리면 앞으로는 더욱더 독과점이 심화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정거래법, 저작권법, 또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을 법제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팀의 블록체인의 사례를 들면은 아이디어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팀은 블록체인 기반 소셜 미디어고, 아까 디포스 방식 그리고 피어비 프로퍼 브레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소셜 서비스인데, 유튜브에서는 우리가 어떤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유튜버가 최소한 1년에 1000 가입자 4000시간 이상을 하면은 그 유튜브 컨텐츠에 광고를 탑재시켜서 그 광고 수요의 50%를 본인이 가져가는 방식이죠. 근데 이 스팀이 소셜 블록체인 기반의 소셜에서는 보시다시피 저자가 56.25%, 추천인도 18.75 가져서 그 컨텐츠에 대한 보상이 75%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기존의 ICT 기반의 플랫폼들은 그렇게 최고로 55% 가져가지만, 그것도 MCN 사업자가 들어가면은 본인 몫은 뭐 20%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블록체인 기반으로서 거버넌스를 만들고 이렇게 보상 체계를 주어주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거버넌스 문제를 이렇게 ICT의 거버넌스 문제를 블록체인을 해결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쓰면 누구나 노드에 참여할 수 있고, 프라이빗 경우에도 허가받은 노드 검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버넌스의 분권화, 분산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저작권 문제 같은 경우죠. 분산 장부를 쓰고 또 영시 증명을 쓰면은 개인정보도 보호하면서 어떤 공정성을 추구할 수 있고, 게다가 좀 전에 스팀에서 보는 것처럼 참여자, 게시자뿐만 아니라 좋다고 누르는 그런 추천자까지도 또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존의 ICT 플랫폼보다는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이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두 번째 이슈가 생명률입니다. 보통 생명률을 얘기할 때 트롤리 딜레마를 예를 많이 들죠. 이 이론은 아주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철학자가 이제 먼저 제기를 했지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 멀리서 기관차가 달려오고 있는데 인부가 왼쪽엔 5명, 오른쪽에 1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달려오는 기관차에서 누구를 살릴 것인가? 중간에 그 기관차 종사자가 레버를 제끼면 오른쪽으로 가게 할 수 있고, 이쪽으로 제끼면 왼쪽으로 가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문제 있을 때는 공리주의를 따지죠. 그러니까 5사람을 살리고 1사람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살리냐 문제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누구를 죽이느냐 문제입니다. 저 육교 위에서 달리는 기관차가 5명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 육교 위에서 지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희생시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기관차를 멈추게 있어서 5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실제 생활에서 써보니까 일반적일 때는 대부분이 공리주의지만, 왼쪽에 이 죽는 사람이 정작 한 사람일 때도 본인이다, 가족이다 했을 때는 대답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70%가 대부분이 공리주의를 주장했었는데 공리주의가 아닌 경우도 상당히 줄어들었죠. 이런 문제들은 알고리즘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합리적인 그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규범으로서 접근해야 되고, 그 규범은 전 세계가 합의를 해야 되고, 합의된 내용을 블록체인에 넣는다면 이런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작년에 그 MIT의 많은 학자들이 이 분야 연구를 했는데, 놀랍게도 무려 233개국가
설문지가 3,961만 개. 어마어마하죠. 실제 조사를 해서 어떤 생명윤리의 우선순위를 분석을 한 논문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스트롤러, 걸, 보이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아까 같은 상황이 됐을 때 또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떤 횡단보도에서 그 보행사고 났을 때 탑승자를 먼저 살리느냐, 아니 보행자를 보호하느냐, 또는 상점에 있는 사람들 보호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선순위는 이렇게 233개국과 3,960만 명을 조사한 결과 그 유모차를 끌고 가는 스트롤러의 1순위를 놓고요. 소녀, 보이, 그 다음에 임산부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올드맨 여기 있네요. 저는 상당히 이게 순위가 낮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게 상당히 공평하다고 봅니다. 무려 이렇게 3,900만이 조사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렇게 MIT에서 이렇게 조사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로봇에 탑재시킨다면은 어떤 생명윤리에 아까 같은 그런 갈등, 트롤리 딜레마 같은 갈등이 좀 완화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실제 그 파트너십 온 AI라고 세계 유수 기관들이 만들어서 했음을 가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시범적으로 블록체인에서 이미 실시했습니다. 블록체인은 생명윤리를 구현하는 기술이다 라고 하는 데 대한 답이기도 한데요. AGI 이 토큰 기반의 그 싱귤러리티라는 블록체인 기업인데, 여기는 인공지능 로봇을, 여러분들 한국에도 왔던 소피아 로봇이죠. 그 소피아 로봇한테 최초로 시민권을 부여한 겁니다. 이 소피아 로봇은 절대로 사람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람을 해칠 수 없게 알고리즘 되어 있고, 또 딥러닝을 통해서 어떤 지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이 싱귤러리티 넷에서 지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해치거나 아까 생명윤리 어긋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대안은 아니지만 현재 인공지능 기술로도 할 수 있고, 또 파워를 업시키는 킬 스위치 등 그 중에 대안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쓴다면 이 소피아 로봇의 사례처럼 그 블록체인이 생명윤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써서 한다면 이렇게 악의적으로 자율주행차가 해킹되면은 움직이는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악의적으로 사람을 해칠 수 있고,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는 것을 절대로 유변조가 불가능하지 못한 블록체인으로 생명윤리 규정을 만드는 것이죠. 또 인간 존중과 생명윤리와 관련된 것들은 절대 사람만큼은 사람 중심이라서 해서 그것을 강력하게 인정하고 인증하되, 아까 그 논문처럼 전 세계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정을 반영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이런 이 기술적인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제가 생겼을 때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또 법제도도 강력하게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이제 블록체인을 하면서 여기는 이제 1시간짜리라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 블록체인은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죠. 대표적인 것들이 5G, 클라우드 컴퓨팅, IoT, AR, VR, MR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인공지능까지. 이런 기술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신뢰를 추구하는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방점을 찍는 기술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연결되고 너무나 멋있게 잘 꾸며내고 초직인인데 가짜면 어떡합니까? 사기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기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신뢰를 하는 기술까지 가야지만이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은 철학적으로는 존 로크가 지정한 천부인권을 보장하는 기술입니다. 생명, 자유재산. 지능화 시대에 좀 전에 싱귤러리티 넷의 블록체인 사례처럼 블록체인이 어떤 살상무기, 자율주행차 유변주 해킹 등
이런 걸 통해서 로봇도 마찬가지고 얼마든지 생명을 유태할 수 있는데 블록체인을 쓰면은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서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고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중앙적이 없고요. 그래서 자유의지와 소수 의견이 존중받고 이 자율성을 향유하는 거죠. 그리고 블록체인은 디지털 자산이 함부로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소유권, 또 지분을 정당하게 보장받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블록체인은 아주 유용한 기술로 이해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공정한 거버넌스를 고용하는 어떤 탈중앙화 스마트 계약 플랫폼, 제가 블록체인의 아까 1세대, 2세대, 3세대를 말씀드렸죠. 3세대 기술이죠. 이렇게 스마트 계약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그런 그 플랫폼과 기술들이 개발되겠고, 또 앞으로는 양자 컴퓨터도 예상이 되는데 그런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가 나오더라도 그 저항성을 갖는 그 분산압의 알고리즘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요구되는 자기 주권을 보장하는 그런 DID 같은 그 신원증명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가 확실히 보장받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는데 현재 기술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플랫폼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덱들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블록체인에 연동시키는 덱들, 실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쓰는 덱들이 몇백만 개의 단위죠. 근데 블록체인의 덱은 아직은 수천 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덱이 활성화되려면은 제대로 된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플랫폼은 덱과 연동시켜서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을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은 어떤 면에서 융합 기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블록체인의 그 스마트 컨트랙션도 인공지능을 도입하거나 또는 그 블록체인의 어떤 외부 데이터들, 센싱 기술들, IoT 등등 이런 기술들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융합 기술 또는 다학제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기술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블록체인의 철학적 기반들, 이런 생명, 자유재산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인문사회 기반의 규범과 법제도가 함께 연구가 돼야지만이 진정한 그 블록체인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1시간 남짓 들어서 감사합니다.